여기서 포인트는 테이퍼링이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테이퍼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테이퍼링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도대체 테이퍼링이 뭐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지,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연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알아볼게요. 연준이랑 연방준비제도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이나 연준이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바로 물가 안정. 실제로 한국은행 1층 로비에 가면 엄청 크게 물가 안정이라고 써 있어요. 즉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찬물을 좀 끼얹어 주고, 경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좀 띄워줘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물가 안정을 시킬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금리를 활용한 간접 방법, 돈을 직접 뿌리거나 거두는 직접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이 순서대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이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도 돈을 빌리려고 하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아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죠. 이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 쓰도록 하는 거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가니까요. 하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가 낮아도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이때 중앙은행이 다시 등장해서 시장에 아예 직접 돈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엄청 풀었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점점 좋아지면 양적 완화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죠. 계속해서 돈을 공급할 경우에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이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테이퍼링의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게 하다, 즉 시장에 공급하는 돈의 양을 점점 줄여 나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시장이 풀었던 돈을 거두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돈을 풀긴 푸는데 그 양을 점점 줄여서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경기 상황을 계속 지켜봅니다. 돈의 양을 줄여서 푸는데도 경기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상황을 또 지켜봅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높아지니까 시장에서는 대출금을 빨리 갖고 싶겠죠. 그러면 시중에 풀렸던 돈이 점점 중앙은행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경기가 너무 과열되다 싶으면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치는데요. 즉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거두어 들이는 거죠. 바로 이때 거두어 들이는 거지 테이퍼링을 할 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양적 긴축을 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세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시장에 풀었던 돈을 다시 중앙은행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통화정책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을 중앙은행, 딸을 시장으로, 용돈을 유동성으로 비유하고, 이 상황에서 딸이 지금 백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딸 아직 취업 준비 중이니까 집안일 줄여줄게. 그냥 너 방 청소만 해. 감사합니다. 오예. 그런데도 알바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취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어머,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 안 되겠다. 우리 딸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용돈 50만 원씩 줄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게이드. 즉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가 안 먹히니까 백수인 딸에게 취업하라고 용돈을 주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돈이 생기니까 먹는 데에도 쓰고 교통비도 쓰고 책도 사서 보고 강의도 듣고를 하게 되겠죠. 즉 소비와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용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죠. 우리 딸 이제 취업해서 돈도 벌지만 아직 인턴이니까 인턴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용돈을 좀 점점 줄여서 줄게. 아무래도 인턴 월급이 좀 적으니까 아예 안 주긴 좀 그렇네. 감사합니다. 즉 테이퍼링은 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주던 용돈을 줄이게 되는 거죠. 이때 딸의 재정 상황은 잠시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능력을 키워놨기 때문에 타격은 금방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용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양만 점점 줄어들 뿐. 그러다가 딸이 정규직이 되면 우리 딸이 이제 정규직 됐으니까 용돈은 필요 없지? 그러면 독립하기 전까지 이제 월세를 좀 내면 안 될까? 솔직히 지금까지 집안일도 안 시키고 공짜로 재워준 거잖아.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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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케이. 즉, 금리 인상은 이제 딸이 정규직이 되면서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용돈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 딸의 재정 상황은 잠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 딸 이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성과금도 받으니까 이제 딸이 부모님한테 용돈 좀 줄 수 있지? 그럼요. 즉, 긴축 정책은 그간 고생하신 부모님께 딸이 용돈을 주는 거죠. 딸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딸의 능력과 용돈의 크기예요. 딸의 능력은 낮은데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의 크기가 커지면 딸은 많이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타격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이퍼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좀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EBS 자본주의 영상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레이 달리오가 직접 설명한 영상을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링크는 댓글에 남겨둘게요. 다음에는 과거에 지금처럼 테이퍼링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크리스탈이었습니다.